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로직 리뷰 1입니다. 비교적 많은 분들께서 불리한 알제브라에 대해 익숙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로직 동작 패턴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챕터이고요. 다만 실제로 반도체에서 이러한 불리한 알제브라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보다 넓은 감각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드리고자 본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로직 리뷰는 총 3개 강의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즉 이번 강의죠, 이제 디지털 로직,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다루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시퀀셜 로직, 또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퀀셜 로직과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조합하여 설계되어지는 멀티플렉서 등의 응용 로직을 다루게 됩니다. 본 챕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신 전공자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건너뛰어 들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실 때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컨비네이셔널과 시퀀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 강의, 본 디지털 로직을 리뷰하는 강의에서 생각하시면 좋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when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타임에 대한 정보를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트루스 테이블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불리한 알제브라에 대해서 동작 패턴을 이제 트루스 테이블 딱 이 정도에 대해서만 배워왔어요. 예를 들어서 엔드 게이트 로직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하이일 때 출력도 하이가 나가고, 둘 중 하나라도 로우 입력이 된다면 아웃풋은 하이가 나가지 않고 로우가 출력이 되더라. 이러한 이제 아주 간단한 동작의 특성만을 나타내어지는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이제 단순 암기만 하게 된 거죠. 이제 단순 암기를 하니까 아주 이게 디지털 로직이라는 게 쉽게 느껴져요. 아, 이거 엔드 게이트는 그냥 하나, 두 개의 입력이 모두 하이일 때 출력이 되는 거구나. 오화 게이트는 하나만 하이여도 출력이 하이가 나가는구나. 딱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로직 파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방심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로직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이제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이제 어려워진다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시스템이 복잡해진다의 뿐이거든요. 그 수학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복잡한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다 하나하나씩 식을 뜯어보면 결국엔 사칙 연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사칙 연산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 디지털 로직 파트도 결국에 사용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낸드 게이트, 낫 게이트, 오화 게이트, 딱 이 정도거든요. 이러한 이 세 개 정도의 간단한 컨비네이셔널 로직 또는 이제 플립플롭 등의 시퀀셜 로직들을 조합해서 아주 복잡한 디지털 로직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제 그 기본은 바로 디지털 로직의 기본적인 소자, 컨비네이셔널 로직 게이트들과 시퀀셜, 플립플롭 등 플립플롭 등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트루스 테이블만을 암기해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베릴로그와 FPGA 또는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앞으로 진로를 에이직, SOC 분야로 나가시게 될 전공자분들께서는 타임에 대한 특성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비네이셔널과 시퀀셜에 대해서는 어, 어쩌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또는 전공자분들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제 컨비네이셔널은 어떤 조합, 한국어로는 이제 조합 논리 회로구나. 시퀀셜 로직은 어떤 순서 논리 회로구나. 라고 암기하고 계세요. 제가 표현을 암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 조합 논리 회로를 왜 한국어로 조합 논리 회로라고 불려지는 것인지, 또 시퀀셜 로직이 왜 시퀀셜 순서라는 개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까지는 이제 다 당연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방심하고 있는 표현들,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한 챕터이기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아예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트루스 테이블, 동작 간단한 이제 로직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어지는 트루스 테이블을 한번 언급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베렐로그와 FPGA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설계의 컨시더레이션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시퀀셜 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값을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출력해줄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은 기준이 있잖아요. 언제 출력해주고 언제는 출력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러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입력 측의 상태만을 가지고 출력값을 결정하는 로직이고요. 시퀀셜 로직은 현재 입력 로직값에 더하여 이전의 상태값을 포함하여 출력값을 결정하는 회로가 시퀀셜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메모리 기능이 없고 시퀀셜 로직은 메모리 기능이 있더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메모리 기능? 왜 갑자기 또 메모리 기능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메모리 기능이 나왔을까? 이게 메모리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컨비네이셔널 로직 불리한 알제브를 하려는데 왜 메모리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한 발짝이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메모리구나 라고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 시퀀셜 로직에서 출력값을 결정할 때는 입력 측의 로직뿐만 아니라 그 이전 출력 상태의 로직을 포함하여 그 다음 출력값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값은 지금 현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값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값을 안다는 것은 이 로직이 과거의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과거의 값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메모리 기능을 하더라, 메모리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퀀셜 로직 플립플롭들이 메모리 역할을 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이제 가장 간단한 낫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이제 낫 게이트는 가장 간단한 로직입니다. 이제 트루스 테이블의 동작, 즉 0이 입력되면 1이 출력되고 1이 입력되면 0이 출력되고 이것도 물론 이제 트루스 테이블도 간단하지만 이제 제가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실제로 실리콘 웨이퍼의 식각이 될 적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이제 식각되어져야 하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가장 적은, 즉 가장 적은 트랜지스터의 조합만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로직 게이트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낫 게이트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이 서킷을 이제 처음 보시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볼 때는 복잡한데 하나씩 이제 이해해 가면서 뜯어보면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서 이러한 진리표의 동작을 구현해내는 낫 게이트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이 회로에 연결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인풋들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입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VDD, 즉 5V 이제 전류 소스가 P채널 모스펫의 소스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소스를 거쳐서 게이트가 로직 0일 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N채널 모스펫은 P채널 모스펫하고 반대로 동작하는데요. P채널 모스펫은 이제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흐르냐 하면 이 게이트의 입력이 1이 입력되었을 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표에 인풋 값을 대입을 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0이 입력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0이 입력되면 이제 P채널 모스펫은 켜지게 돼서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5V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아웃풋에 5V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N채널 모스펫에서도 로직 0이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N채널 모스펫은 로직 0에서 오프가 되어서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VDD는 이제 전류가 새지 않고 그대로 아웃풋으로 출력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0일 때 아웃풋이 1이 나가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인풋이 0이 아니라 이제 1이 입력되었다고 해볼게요. 인풋이 1이 입력되게 되면 이제 동작이 반대가 되겠죠. 이제 P채널 모스펫은 오프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될 거고요. N채널 모스펫은 켜지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VDD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VDD가 이제 하나의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강이 있는데 지금 P채널 모스펫이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흐르지 못해요. 마치 댐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제 하천 중간쯤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이제 물을 뜨려고 왔는데 이거 마침 그 하천이 그 하류 쪽이 막혀 있지가 않은 거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류라는 것이 계속해서 VDD에서 이제 계속해서 쭉 내려와 줘야지 아웃풋에서도 이제 떠다 마실 물이 있을 텐데 내려오는 물은 없고 흘러가는 물은 있는 거죠. 계속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아웃풋에 출력될 전류가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 즉슨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은 로직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는 그라운드하고 회로적으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아웃풋에 누가 입력으로 로직 하이를 주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배터리 심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심볼로 그려보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역으로 흐르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마치 합선과 쇼트가 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회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모드일 때 아웃풋 로직 0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FPGA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아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아 게이트 또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로직 게이트 이제 트루스 테이블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트랜지스터 시모스 반도체 회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살표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이제 P채널 모스펫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N채널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익숙한 회로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버터, 즉 우리가 방금 전에 하였던 낫 게이트의 시머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낫 게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간단한 이 낫 게이트의 이러한 회로가 있고, 오아 게이트는 낫 게이트하고 노아 게이트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논리 회로가 되겠죠. 그 즉슨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심볼과 트루스 테이블만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다만 트루스 테이블, 즉 동작의 패턴만이 달라질 뿐이고, 이게 다 어차피 로직 게이트 심볼이지, 컨비네이셔널 조합 논리 회로지 라고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반도체에서는 로직 게이트들마다도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달라지고,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게이트마다의 소비 전력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작동하는데 이제 소비되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들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가령 낫게이트 같은 경우는 게이트 입력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력이 여기 있고 출력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물리적인 거리로서 가까워요. 즉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하 게이트만 하더라도 벌써 스테이지가 하나 또 늘었어요. 그 말은 이제 인버터에서 사용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0.1초이고 노아 게이트에서 연산되는 시간 또한 0.1초라고 한다면, 이 오하 게이트의 연산 시간이 몇이냐 라고 하면 0.2초가 걸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로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제 베릴로그와 FPGA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경우만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하 게이트의 입력이 이제 특수한 경우,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이제 A와 B 입력이 둘 다 0일 때만 이제 오하의 입력이 오하의 출력이 0이 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한번 따져볼게요. A 입력이 이제 0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B하고 연결된 Q3과 Q4도 0이 되어질 거고요. 이제 P채널 모스펫은 0일 때, 게이트의 입력이 0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제 하천에서 이제 물이 Q1 댐 하나를 거쳤고요. 이제 Q2도 켜졌을 거기 때문에 Q2 댐도 거쳤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인버터의 인풋으로 가는 길과 이제 하천의 그라운드로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제 이 Q3과 Q4를 따져볼게요. Q3과 Q4는 이제 N채널 모스펫으로서 게이트 입력이 로직이 0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댐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1과 Q2를 지나온 VDD 전류가 인버터의 게이트 Q5와 Q6을 잡아주게 되죠. 이제 마찬가지로 0, 0. 이러면 또 이제 여기 P채널 모스펫이 있고 N채널 모스펫이 있네요. P채널 모스펫은 이제
게이트 입력이 0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이제 그 오아 게이트의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한번 시모스 트랜지스터 서킷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0인 경우가 되는데요. Q1과 Q2, Q3, Q4의 각각 게이트에 0이 입력이 되는 거죠. 화살표가 밖으로 나와져 있으면 P채널,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져 있으면 N채널. P채널은 게이트의 입력이 0일 때 전류가 흐르고요. N채널은 게이트의 입력이 0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의 흐름, 즉 커런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VDD라는 물이 Q1 댐을 지나서 Q2 댐을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흐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요. 낫게이트, 인버터 이제 낫게이트에 게이트로 입력이 되는 이제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게이트로 입력이 되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로 이제 Q3과 Q4의 드레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N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는 게이트 입력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죠. 마치 댐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인버터의 게이트 입력 뿐이기 때문에 이제 Q5하고 Q6의 로직이 게이트 입력이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P채널 모스펫과 N채널 모스펫이 있는데, P채널 모스펫은 그 입력이 1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죠. 반대로 N채널 모스펫은 게이트의 입력이 1일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따라가 보니 이제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져서 아웃풋의 출력으로는 0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그 웨이브 폼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자주 살펴보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그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 위하여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추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트루스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트루스 테이블에는 그 시간적인 정보가 나타나져 있지 않고요.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이제 로직 값에 더하여, 로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더하여 타이밍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의 인풋이 0일 때는 G의 인풋도 0이 되고요.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 보시는 방법은 이제 일종의 가상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가상선을 그은 데가 이제 내가 체킹하고자 하는 시점, 이 로직의 값이 얼마일까를 체킹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A하고 B의 입력이 둘 다 로직 하이이기 때문에 G의 출력도 하이가 나타나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A의 로직이 로우고 B의 로직이 하이일 때 이제 오아 게이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의 출력이 하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뭐 별다를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 그리고 그 앞에 얘를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인풋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 이렇게 제가 굳이 구태여 또 구분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베릴로그를 코딩하고 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출력 값이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은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이걸 이해하기가 참 이게 복잡하고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할 때서부터 연습으로 아 A 시그널인데 이 A 시그널이 인풋이고 이 G 시그널은 아웃풋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는 그 이제 그 오화에 낫이 붙었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얘가 이제 낫의 어떤 키워드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이 디지털 논리 회로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강사분들이나 교수님들마다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쉽게 이해하라고 보통 오화에 낫을 붙이면 낫 게이트다 라고 해서 이퀴벌런트한 그 로직을 이제 보통 이렇게도 그려요. 오화 게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낫 게이트를 붙이면 이퀴벌런트한 로직이다 라고 해서 노아 게이트는 오화 게이트의 낫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 회로를 이제 따져보게 되면 노아 게이트는 트랜지스터 4개로 구성이 되는 회로예요. 그런데 오화 게이트를 한번 보러 갈까요? 오화 게이트는 노아 게이트에 낫이 붙는 거죠. 즉, 이 오화가 바로 노아 더하기 낫으로 만들어지는 회로이지 노아가 이제 그 오화 게이트 더하기 낫 게이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실제 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그 서킷으로 이해를 하면요. 그런데 이제 불리안 알제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노아 또 낸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오화보다 노아 게이트가 간단한 회로더라. 간단한 회로라 말하는 것은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적고 그만큼 실리콘 면적을 아낄 수 있고 보다 많은 디지털 로직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노아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하지는 않고 이제 특수한 경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이제 아웃풋이 1이 나오는 경우 이제 인풋 게이트에 둘 다 0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이제 게이트에 0이 들어가지게 될 거고 화살표가 나와져 있는 건 B 채널, 화살표가 들어가져 있는 건 N 채널. B 채널은 인풋의 게이트가 0일 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N 채널 모스펫은 게이트의 입력이 0일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VDD라는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Q1, Q2 때문에 통과를 하지만 Q3, Q4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아웃풋밖에 없죠. 그래서 아웃풋의 로직이 1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아 게이트의 타이밍 다이어그램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인풋 A, 인풋 B, 아웃풋 아웃 시그널이 있게 되고요.
이제 총 3개의 시그널을 가진 로직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인풋 시그널이 이제 둘 다 0일 때는 아웃풋이 1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인풋이 1이 있게 되면 그 아웃풋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간단한 동작 특성을 보이는 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낸드 게이트의 지금 이 우측에 나타난 시모스 서킷을 한번 보시고 이제 잠시 엔드 게이트의 시모스 서킷과 비교하면서 봐볼게요. 엔드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에 인버터가 붙어 있는 로직이 되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낸드 게이트 로직 하나와 낫 게이트 로직 하나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엔드 게이트다. 따라서 또 낸드 게이트를 보시게 되면 낸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에서 낫 게이트가 없는, 즉 낸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낸드 게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낸드 게이트하고 엔드 중에 누가 복잡한 회로냐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당연히 낸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에 낫을 더한 거니까 낸드가 엔드보다 더 복잡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낸드 게이트가 실제로 실리콘 웨이퍼에 식각될 때에는 트랜지스터 4개로 구현이 되고, 엔드 게이트는 그에 더해져서 인버터 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6개가 필요하더라. 따라서 실제로는 낸드가 엔드보다 더 간단한 회로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도 그 특수한 케이스 하나만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출력이 0인 경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입력이 이제 1이 들어가지게 될 거고요. 화살표가 나온 건 P채널, 들어가는 건 N채널, 이제 N채널이 4개, N채널이 3개, P채널이 하나. 잘못 봤네. 얘가 이제 시미트리컬하게 뒤집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니까 P채널이죠. 네. 그러면 이제 P채널은 게이트의 입력이 1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N채널 모스펫의 경우는 입력이 1일 때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러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VDD라는 물이 흘러내려와야 하는데 Q1과 Q2라는 댐에 막혀서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혹시나 남아있었을지 몰랐었을 그러한 물이 혹시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제 플로팅 전류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푸시풀 트랜지스터 서킷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이 이제 N채널 모스펫을 통해서 다 흘러나가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서킷적으로 회로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아웃풋의 출력은 로직 0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엔드 게이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낸드 게이트의 그 결과값을 반전시켜주는 이 인버터의 회로만 하나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도 이제 연습 삼아서 혹시 이제 이러한 회로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로직 그 트루스 테이블에 의한 이제 동작 특성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입력이 둘 다 하이일 때만 출력이 하이가 나가는 이제 엔드 게이트 로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출력이 하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낸드 게이트는 그의
이제 인버터가 빠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출력이 이제 그 이제 출력이 이제 입력이 모두 1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출력이 하이가 나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컨비네이셔널 로직하고 이제 시퀀셜 로직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냐 하면은 시퀀셜 로직은 다음 상태 출력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입력의 스테이트 입력 로직 값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립플롭 등과 같은 로직을 시퀀셜 로직이라 부르고, 그와 반대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현재의 입력값만을 기준으로 출력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 논리 회로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루스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트루스 테이블은 이제 이 논리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온전히 동작 관점에 대해서만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트루스 테이블이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인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게 되고, 이제 또 이 when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었죠. 그 이제 낫 게이트는 이제 시모스 트랜지스터 이제 P 채널 모스펫하고 N 채널 모스펫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하나의 스테이지만으로 값이 출력이 되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0.1초라고 해보죠. 그러한 이제 시간적인 특성을 가지는 로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낸드 게이트가 붙게 되면 낸드 게이트의 낫 게이트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엔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엔드 게이트라는 것은 이 0.1초 걸리는 낫 게이트의 그러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낸드 게이트만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예를 들어서 또 0.1이라고 해보죠. 0.1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엔드 게이트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0.2초가 되더라. 아, 이제까지는 이제 공부할 적에 불리한 알제브라를 공부할 적에 엔드 게이트는 그저 두 개의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고 낫 게이트는 이제 그 입력을 반전시켜서 출력시켜주는 회로구나 라고 이해했지만, 이제 베릴로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제 실제로 회로적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베릴로그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세요. 왜냐? 그냥 프로그램 로직처럼 코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냥 엔드야 뭐 그냥 엔드 두 개의 입력의 로직의 그러한 상태값이 1일 적에 그 값을 이제 리턴을 이제 1로 해주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이면 0으로 리턴해 주겠지. 그리고 이제 물결 표시 이제 낫 게이트는 이제 그 뒤에 로직 입력 값을 그냥 반전시켜 주겠거니 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게 각각마다 시간이 다르더라 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적으로 다르더라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복잡한 회로를 설계할 적에 이거 이렇게 설계하면 타이밍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좀 타이밍 클로저 하기가 빡세겠는데? 라는 이제 대략적인 짐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차피 사람이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 툴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엔 온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 성능을 만족하면서 원하는 동작을 오류 없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논리 회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